다양한 경제 정보 살펴드리는 시간 훈훈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송금종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까?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사회정책 교육 분야의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당초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취임하면서 이를 1년 앞당겨 올해 2학기 고3 학생부터 단계적 적용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고교생 자녀 한 명을 둔 가구당 연평균 158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과연 가계 경제에 실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지 살펴봅니다. 네. 올해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요. 과연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지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혼의 이유가 이 자녀의 교육비, 양육비 때문이라는 교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이 부모들이 느끼는 부담이 크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한 기관에서 전국 20세에서 64세 남녀 1만 명을 대상으로 월 평균 소비 지출 내역을 소득분위 및 자녀 유무수, 학령기로 나눠서 분석한 결과가 있는데요. 그 결과 소비 지출 항목 중 교육비가 유자녀 가구의 출산 의지를 가장 심하게 억누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자녀 가구 월 평균 교육비 지출은 45만 원인데 반해서 무자녀 가구는 1만 원에 불과했고요. 전체 지출 항목 중 차지하는 교육비 비중은 유자녀 가구가 15.4%, 무자녀 가구가 0.6%였습니다. 네, 교육비 정말 무시할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교육비도 교육비 나름입니다. 아이들이 커갈수록 그 비중이 또 커지잖아요. 네, 20대 기혼 유자녀 가구가 교육비로 평균 19만 원을 쓰는 데에 비해서 30대는 35만 원, 40대는 68만 원을 쓸 정도로 가파른 상승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40대는 교육비를 식비보다도 많이 쓰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물론 이게 사교육비가 포함된 조사 결과일 테지만 그래도 자녀의 교육비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다는 것 자체가 부모들에게 좀 부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 무상교육은 중학교까지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학교 졸업자의 99.7%가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는데요. 진학률이 99%를 넘지만 중학교와 달리 고교 학비는 무상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 유일하게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하고 있지 않지만 학비를 부담하지 않은 사람들은 있잖아요. 네, 일단 특성화고 학생들은 장학금 지원 형태로 혜택을 받아 수업료를 내지 않습니다. 또 일반고 학생 중에서 저소득층은 학비 지원으로, 공무원 자녀는 학비 보조 수당으로,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은 사내 복지 차원으로 비슷한 혜택을 받고 있고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가정만 학비를 부담하는 셈이기 때문에 불평등한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건데, 근데 전에도 전체 무상교육을 추진한 적이 있죠? 네, 박근혜 정부도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했고요. 문재인 정부도 이를 국정과제로 두었습니다. 당초에는 집권 중반기인 내년 2020년부터 시작하려고 했지만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이를 한 해 더 앞당겨서 시행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자, 문재인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 과제로 제시했던 정책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앞으로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요. 자, 이번에 발표된 내용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고교 무상교육 방안을 지난 3월 9일 확정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중학교 무상교육을 시행한 데 이어서 15년 만에 고등학교로 확대 시행된 건데요.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대급입니다. 이는 현행 초중학교 의무교육 무상 지원 범위와 동일하고요. 대상 학교는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등으로 발표됐습니다. 네, 혹시 무상교육에서 예외로 적용되는 학교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에 재정 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학교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교육청으로부터 재정 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사립학교는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러한 학교에 진학한 것은 학생과 학부모 선택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이렇게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일부 학교만 제외가 되고 일반 고등학교에 다니는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당장 2학기부터 수업료나 교과서 대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과연 이 혜택을 몇 명이나 볼 수 있을까요? 네, 당장 2학기 고3 학생 49만 명이 수업료나 교과서, 학교 운영 지원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어 내년에는 고교 2, 3학년 88만 명이, 2021년에는 고교 전 학년 126만 명이 이런 혜택을 받게 되고요. 특목고나 자사고 등을 제외한 137만 명 정도가 무상교육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혜택 받는 사람이 그래도 꽤 되는군요. 자, 그렇다면 이 고교 무상교육이 실시가 되면 학부모들의 부담은 또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지도 좀 볼까요? 현재 전체 고등학생이 연간 부담하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학교 운영비의 전국 평균은 1인당 158만 2천 원입니다. 그러나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는 연간 160만 원에 가까운 학비를 데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고교생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으면 연간 158만 원의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 건데 일단은 뭐 무상 교육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헌법에 규정된 교육받을 권리라는 기본권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고교 무상교육은 공정하고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도 담겨 있고요.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학교에 내야 할 돈은 없는 시대가 온다고 보면 됩니다. 네.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의 실현이라는 의미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서민들에게는 실질적인 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서민층 학비 부담을 완화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를 했듯이 현재 대기업 직원이나 공무원 자녀들은 대부분 직장에서 고교까지 학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 저소득층 자녀나 농어민 자녀도 그 교육청이나 지자체 학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고요. 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 직원 등 서민층 자녀는 아무래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사실 교육비가 정말 만만치가 않은데요. 뭐 예전보다 줄어들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 교육비 부담으로 학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좀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결산 기준 공립고교 수업료 미납액은 약 67억 원으로 약 1만 4,914명의 고교생이 형편이 어려워 수업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 학비 지원을 받지 못하던 서민층 자녀들이 실제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네,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것으로 현재 기대하고 있는데요. 무상교육을 통해서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 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 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렇게 고교 교육까지 국가가 책임진다. 뭐 취지도 좋고 그에 따라서 또 가지는 의미 또한 굉장히 좋은데 사실은 재원 확보 방안을 두고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발표가 됐습니까? 네, 이번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돈은 연간 2조 원 정도인데요. 이 고교 무상교육 재원은 국가와 교육청이 각각 절반씩 분담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와 교육청이 각각 9,500억 원씩 각각 부담을 하고 지자체가 나머지 1,000억 원을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네, 이게 사실 한두 푼도 아니고요. 워낙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예산 마련이 과연 잘 될까요? 네, 올 2학기 무상교육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교육청들은 부담이 크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매년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돈이 9천억 원이 넘는 데다가 당장 올 2학기 예산은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에 대해서 교육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하는 2021년까지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만들기로 기획재정부와 합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에 소요가 되는 예산 중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5%를 제외한 나머지를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절반인 47.5%씩을 내는 방식에 합의했는데요. 중앙정부가 감당할 47.5%는 증액교부금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증액교부금은 뭐죠?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증액 교부금은 부득이한 수요가 발생할 때 국가 예산에서 별도로 교부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한 종류입니다. 네. 그러면 중앙 정부가 감당해야 할 예산은 이 증액 교부금으로 지원을 하면 되지만 교육청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합니까? 네, 사실 각 시도교육청은 확정 발표 하루 전까지만 해도 분담률 30%를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47.5%의 분담률에 당황스럽다면서 당장 올해 고3 2학기 무상교육 지원도 교육부의 교부금을 받아 실시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충당을 하니 비상이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게 벌써부터 이 재원 확보 방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좀 들려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러다가 무상교육 대란이 또 일어나는 거 아닌가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예전에도 좀 비슷한 난항을 겪은 적이 있잖아요. 네, 교육부는 지난 2016년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누리과정 총 예산 4조 원 중 어린이집 지원액 2조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예산 당국의 반대로 전액 삭감되면서 누리과정 사태의 발단이 된 적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고교 무상교육의 경우에는 사실 상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크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추가되는 예산으로 계산하면 약 70%를 중앙정부가 부담하게 되는데요. 총 소요 예산 1조 9,951억 원 중에 5,388억 원은 시도교육청이 저소득층 고교생 교육비 지원 사업 등으로 이미 지원을 해오던 부분이고요.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도 지방공무원 자녀나 한부모 자녀 교육비 지원 명목으로 이미 1,019억 원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를 하면 총 소요액 1조 9,951억 원 중에 실제 추가 부담해야 할 예산은 1조 3,544억 원이 됩니다. 실제 추가되는 부담액만 놓고 보면 국고 지원 비중은 70%로 늘어나는 것이죠. 네. 재정 확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기는 하지만 취지나 필요성 그리고 그 의미를 두고 본다면 이 고교 무상교육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여당과 교육부 청와대가 합의한 만큼 이제 관련 법안 통과만 남겨두고 있는 거죠? 네, 민주당은 국회에서 관련 입법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고교 무상교육 지원 대상과 지원 항목을 확정하고 예산 확보 방안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이에 필요한 초중등 교육법, 지방재정교육재정교부금법도 최대한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증액 교부금의 근거 규정과 무상교육 병비 부담 특례 조항을 신설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입니다. 네, 관련 법안 통과라는 과제가 남아있긴 한데 좀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5년짜리 계획이라는 비판이 좀 일고 있다고 해서요. 어떤가요? 네, 이번에 발표된 계획은 2024년 이후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서 5년짜리 계획이라는 논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문턱을 넘을 때 그와 관련한 논란이 일 것으로 이제 예상됩니다. 그렇군요. 자, 올해 2학기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은 좀 경제적인 부담을 좀 어느 정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이루어지는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훈훈한 경제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지금까지 쿠키뉴스 송금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